반갑다 구독자, 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오늘 저 이야기할 주제에 대해서 사실 저희 스태프들이랑 참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왜냐면 그만큼 좀 핫하고 예민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저희 채널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제 고민이나 관점 같은 것들을 많은 이들과 나누고 함께 하기 위한 채널이에요. 그런 채널에서 이번 일을 넘어간다기보다는 오랜 고민과 대화를 한 끝에 이 주제에 대해서 이성적인 이야기에서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진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성의 이성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약간 유튜브를 하면서 생긴 습관 같은 게 좀 있는데요. 카메라만 들이대면 자꾸 이게 좀 웃는 얼굴이 나와요. 어색하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들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제가 이렇게 웃는 얼굴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건 제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습관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성의 이성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엠번방 사건은 사실만 보면 이런 거예요. 텔레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상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영상을 공유하는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내거나 혹은 그 방에 적합한 어떤 자기의 영상을 좀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됐다고 해요. 이 일은 만들어진 방에 대한 링크를 여기저기다 이제 운영자 같은 분들이 뿌렸고, 그 뿌려진 링크를 한 기자분이 우연찮게 들어가서 그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던 그분에 의해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그런 사건이에요. 이 방에 들어온 사람들이 영상을 나누기도 하고 또 혹은 영상을 제공받기도 하고, 그 특정 주변인들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 안에다 올려서 그분들을 어떤 성적 대상화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었던 건데, 그 전에도 문제였지만 본격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건 박사라는 사람이 그 방에서 운영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나서부터라고 해요. 뭐 몸에다가 이렇게 노예라는 글씨를 쓰게 하고 어떤 이제 학대 행위를 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게 엠번방 이야기의 전부예요. 와, 사실 A부터 Z까지 다 잘못됐어요. 다 문제인데 그걸 하나하나 찝자 보면은 이 이슈와 좀 관계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 방 이슈에 대한 문제만 지적을 해보자면 이래요. 가장 큰 문제는 그 방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유통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도 잘못됐고, 그 방에 들어와서 이런 영상을 제공받고 공유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이런 행위들도 다 잘못됐어요. 사실 어떤 식으로든 이 방에 참가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처벌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 자체가 자신의 서버 내용을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운영 원칙을 가지고 운영하는 메신저다 보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방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면서, 왜냐면 방을 딱 지우고 나가면 이 방 내용을 다 없앨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지 텔레그램 쪽에서는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어떤 운영 원칙을 역으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아니란 마음을 가졌던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처벌받아 본 적이 없는 부분도 있어요. 법이라는 게 모든 것들이 다 명확하게 만들어져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못해요.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왜냐면 이렇게 누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 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던 거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처벌받지 않을 거라는 맹점을 이용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명확한 처벌 기준이나 그런 기준에 대한 사람들의 학습이 부족한 게 문제인 거죠. 내가 이렇게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 안 될 거라고 믿었던 거니까. 물론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아야지, 무조건 착하게 살아야지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군중 심리잖아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방에 들어가 있고 다 같이 하니까 나도 그래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했던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 엠번방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박사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처벌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인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대중들, 뭐 몇 명이라고 언론에서 나오지만 뭐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몇 명인지는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 방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얼마든지 숨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는 그 부분이 문제인 거죠, 사실은. 사실은 여기서부터가 이거를 찍어보겠다고 생각한 이유인데, 너무 이렇게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든가, 뭐 나쁜 놈들이에요. 확실히 나쁜 놈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 건데, 그렇게 바라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명확한 이해 없는 혐오는 또 다른 혐오를 만들 뿐이니까. 이게 결국은 이런 거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범죄 사실이었고 어떤 부분이 하지 말았어야 될 거고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범죄 사실에 대한 적시가 일단 필요하겠죠. 이를테면 그 안에는 아동 포르노도 있었다고 하니까 아동 포르노를 공급한 처벌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돈을 내고 했다는 거. 박사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위해를 실질적으로 가한 사람이잖아요. 사기도 있을 것이고 협박도 있고 경찰을 사칭했다는 사칭도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범죄잖아요. 그 범죄 사실은
범죄 사실대로 그대로 처벌이 돼야 되고, 또 그것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처벌이 됐는지를 사람들이 명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이런 행위는 하면 안 되는 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그런 것들이 나랑 친구랑 둘이 얘기하는 와중에도 야,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지 라고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야, 이렇게 하면 처벌받는 거야 라는 걸, 뭐 처벌 때문에 좆되는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아, 이거는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거, 당연히 그냥 사람 없으면 그냥 무단횡단 대충 해도 돼, 이런 마음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범죄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하지 말아야 될 무언가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번 일을 처벌을 하는 거죠, 명확하게.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행법 상에서 아마 이분들을 처벌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분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입법을 해서라도, 물론 지금 입법하면 그 사람들을 처벌할 수는 없거든요. 원래 법이라는 거는 만들어진 이후부터 처벌이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라도 사람들한테 그거를 계속해서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재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즉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물론 알아도 못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상대방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 이런 일 만들면 진짜 안 되는구나 하는 거 알리려면 이번에 명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도 이 과정을 바라보면서 사실 찌라시나 이런 데서 이것저것 많이 나오거든요. 추측성 기사들도 되게 많고 이랬을 것이다, 제목도 굉장히 자극적으로 뽑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거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판단 기준을 흐리게 하고, 분노하고 혐오하는 거에서 한 발짝 나와서 분노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분노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풀어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찰도 있을 거고, 검찰도 있을 거고, 판사님도 있을 거고, 법도 만들어야 될 거고, 그 전에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우리는 지켜봐야죠.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 사람이 자기가 할 일을 대충 넘기고 있진 않은가, 이런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할 줄 알고 그렇게 해야지, 단순하게 아우 저 새끼가 저렇게 했으니까 저 새끼가 나쁜 놈이니까 대변되는 모든 집단을 혐오하겠어, 이걸로는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유튜브로 이 영상을 찍겠다고 마음을 먹은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였어요. 사실 해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안 보였어요. 신상을 공개해야 된다고 하는 건 우리의 행동이 맞아요. 그것이 어떤 전 국민적인 공감을 받았죠. 그래서 실제로 이 청원이 250만을 넘었고, 이게 굉장히 건강한 방향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건강한 방향이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보게 된 건 혐오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분노들이 혐오로 향하는 방향들, 이거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혐오는 반대쪽에서 또 다른 혐오를 만들거든요. 저는 조절자도 아니고 조정자도 아니고 단순히 이 사건에 분노한 사람이긴 하지만, 저도 이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말 한마디 실수할까? 혹은 누군가에게 기분이 나쁜 말이 되진 않을까? 이게 두려워서 말을 못 꺼내거든요. 이게 못 꺼내지는 가장 큰 이유는 혐오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건 저뿐이 아니라 되게 대다수의 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대다수의 분들이 그렇다는 건 정말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찾기에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혐오는 좀 멈춰두고, 혐오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아까처럼 이 일을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이 잘하는지 쳐다보고,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얘기하고, 그 잘못되어진 부분을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토론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정말 한 발짝 한 발짝씩 그렇게 나갔으면 합니다. 어찌됐든 제가 할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봐줘서 고맙다, 구독자. Bye.